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TV의 위클리 뉴스 토크쇼. 우리는 대한민국 선수다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경빈입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은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우리 박성호 정치평론가님 그리고 허미란 리포터 나왔습니다. 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와 이렇게 처음 방송을 해주시게 됐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이름 때문에 좀 딱딱하고 어렵겠다 걱정을 하고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좀 편안한 분위기에 마음이 좀 놓입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프로그램 이름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선수다! 뭐 이렇게 오. 아이돌, 걸그룹이나 느낌 아이돌처럼 나요, 느낌 그쵸? 나요. 네. 그 분위기를 좀 살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는 네. 갑자기 불러주셔가지고 예. 얼떨결에 나왔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제대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네.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이제 선거 수다 방송을 줄임말이잖아요. 좀 딱딱하고 어렵고 왠지 좀 멀리만 느껴졌던 그런 선거 얘기를 좀 재밌고 아주 유쾌하게 좀 풀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장소도 이 스튜디오가 아니고요. 아주 좀 아늑하지 않으세요? 카페. 좋으시죠? 괜찮으세요?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우리 현미란 리포터 어때요? 네, 긴장한 마음이 좀 풀어지는 장소 섭외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사무실을 벗어나니까 네. 정말 좋은데요. 아마 직장인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그럼요,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만 편하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예. 이 방송을 보시게 될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선관위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집단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재미있는 우리는 대한민국 선수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분들이요. 사실 뭐 저도 그 6.4 지방선거 투 개표 방송을 좀 진행을 했지만 예.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네, 예. 사실 좀 많이 바빴습니다. 예. 보통 선거를 한번 치르려면 많은 시설이나 인력, 장비들이 드는데요. 네. 그 준비만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게다가 올 상반기에는 6.4 지방선거에 이어서 예. 730 재보궐선거까지 치르다 그랬죠. 보니까 예. 우리 위원회 직원들 모두 휴일에도 쉬지도 못하고 정말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근데 일반적인 유권자의 한 사람인 저로서는 선거 당일 아니면 전에 하루 이틀 정도만 바짝 바쁘고 많은 줄 알았는데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노고가 좀 이해될 것도 같아요. 그러면 계속 바쁘게 움직이셨으니까 730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부터는 좀 넉넉하게 휴가도 좀 가시고 좀 편안하게 좀 쉬시면서 일하시나요? 아,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못 사실, 쉬셨군요. 예,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음. 대부분의 유권자분들께서는 개표 결과가 발표가 되면 선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네. 사실 또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업무가 있거든요. 바로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네. 후보자들이 사용한 돈의 흐름을 되짚고 아. 또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네. 사실 언론이나 일반 예. 유권자들이나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야기하기를 꺼리지만 네. 정치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죠. 아. 이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업무는 굉장히 네. 핵심적인 업무이기도 하고요. 예. 예, 선관위는 그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네. 이 돈의 흐름을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다 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유권자 입장에서도 제일 궁금해하는 게 투명하게 자금이 잘 쓰였는지 이런 것들 그렇죠. 민감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인들 이제 출마자들은 이제 정치자금 회계 보고서를 이 선거가 끝나면 꼭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 회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뭐 좀 잘못 쓰인 건 없고 혹시 법을 어긴 건 없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보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 후보자분들이 하시는 많은 선거운동에는 사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듣는 공천 헌금 같은 정치자금의 뒷거래까지 모두 확인, 조사 대상이 되는데요. 사실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만으로는 그런 위법 사항들을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예. 그래도 돈의 용처를 따지는 기본적인 서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상당히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돈을 보통 정치 자금이라고 부르죠. 예. 선관위는 단순히 이 선거 비용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정치 자금 전체를 다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을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껴있는 한마디 해주시네요. 제가 네. 알기로는 네. 다행히 이번 올해부터는 그
후보자들이 스스로 네. 자기가 사용한 정치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사용한 비용의 그 내역을 인터넷에 올려서 공개하도록 하는 그 제도가 그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예, 근데 아직은 아니, 의무적이 의무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에요. 네. 자발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지만 예. 결국 자발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하. 이걸 저는 의무적으로 좀 강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좀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서 좀 멈칫하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도 준비를 좀 하면서 들었기로는 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후보자들이 선거 때 쓴 선거 비용을 세금으로 다시 돌려준다. 이게 선거 비용 보전이라고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뭐 정치인 출신인 방송인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 그 선거 나가서 선거 비용 깜짝 높은 못 건졌다고. 그러면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한 게 본인이 당선이 되면 좋으니까 그 선거를 하면서 쓴 비용을 왜 굳이 국민의 세금으로 돌려줘야 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게요. 네. 과거에는 낙선을 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예. 돈이 많아야지만 선거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랬었죠. 그래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도 쉽사리 선거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좀 많았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 국민들 국가적인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죠. 예, 단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선거에 나오지 못하거나 선거 운동의 기회를 공평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훌륭한 자질을 가진 후보 그 이전에 예.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모든 계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치인들 중에는 분명히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출마 비용이 없어서 선거에 출마를 못하게 되면 그 가난한 유권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모든 후보자들에게 다 국가가 공평하게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자. 네. 이게 그 선거 공영제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못 나오는 이런 불상사는 좀 막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국가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쓰인 비용은 좀 깨끗하게 투명하게 밝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비용 보전을 이제 어떻게 해주는지 이런 처리 과정들이 굉장히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730 재보궐선거 이 선거 비용 보전 처리 절차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추석 연휴를 이틀여 앞둔 지난 9월 3일 730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던 수원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간 제작진.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곳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여전히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원가 계산서를 하나 업체에 요구를 하는 게 선거는 끝났지만 남은 선거 비용 보전 처리를 위해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조하는 서면 검토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중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된 것인데요. 지금 벽보 공보 기획 도안료하고 인쇄료가 좀 높게 책정된 것 같아서 현지로 실사 나가서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빗길을 뚫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도착한 곳은 수원의 한 인쇄소. 이렇게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 후보자 측에서 제출한 서류 내용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는 현장 실사를 거치게 됩니다. 후보자 측에서 이렇게 견적서랑 세금 계산서랑 저희한테 증빙서류를 내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서면 검토를 해보니까 통상거래 가격보다 조금 높더라고요. 현장 실사에서도 역시 깐깐하고 꼼꼼하게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는 선관위 직원들. 투명한 선거비용 관리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절차지만 업체 입장에선 아무래도 외부에 공개하기 꺼려지는 통장이나 거래 내역까지 다 공개해야 하니 업체 측 협조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 일. 그래도 끝까지 설명하고 또 설득해 이렇게 확인서를 받아내는 것까지 모두 현장 선관위 직원들의 몫이었는데요. 사전에 업체에 연락을 해서 현지 실사 취지를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시간 할애를 받는 게 조금 어렵고요. 또 방문해서는 이제 통장, 사본, 거래 내역 같은 경우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공하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어서 그 점이 어렵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선관위 직원들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요. 야, 진짜 보니까 이게 선거 끝난 후의 모습이잖아요. 네. 정말 선거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네요. 굉장히 바쁘게 일일이 가서 하나하나 다 대조하고 확인하고 도장까지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네. 네. 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예, 예. 사실 그 속이려고 마음을 먹자면은 아. 실사를 나간다고 해서 적발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음. 실사에 들이는 인건비와 노력만큼 효율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뭐 그 이외에 네. 우리 사회에 이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다면은 저렇게 해서 발로 뛰어서라도 열심히 잡아야죠. 그렇죠. 예. 또 안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그럼요. 보여드리면 예. 확실히 저렇게 하는구나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후보자분들이 제출한 네. 이 청구서를 대상으로 서면 심사를 하는데요. 예, 예. 보전이 되는 항목이 맞게 청구가 됐는지 검토를 하고 네. 선거 기간 중에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실제 사용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구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또 적지 않은지 등을 확인해서 실제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현지에 실사를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현장 실사는 따라가 보지 못했지만 제가 예. 직접 취재차 갔을 때 느낀 네네. 거는 서류들이 정말 많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 서류가 단순히 내역들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청구한 항목별 내에 계약서, 견적서, 세금 계산서, 영수증 이런 촘촘한 첨부 서류들이 다 첨부가 되어 있고요. 네. 또 실제 거리의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현수막 사진에서 재질, 또 게시 날짜, 사이즈, 작업 인원까지 일일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또 네. 일일이 다 대조해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예. 거기다 이렇게 현장 실사까지 다니시는 거 보니까 일이 많은 게 무슨 말인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네네.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후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후보자를 다 뒤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인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 100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출마하는 지역도 있는데요. 이야. 그 중에 보전 대상을 60% 정도만 잡아도 네. 5, 60명 정도의 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보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담당 직원들의 업무 강도도 그만큼 세지는 거죠. 이 공직선거법에는요, 이 당선이 되거나 또 득표수가 그러니까 15%를 넘어야 전액을 돌려받게 되고, 그리고 그거보다 좀 적은 10%에서 15% 미만은 절반만 받게 되네요. 그리고 그거보다 또 적은 10% 미만은 아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득표율 때문에도 진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를 제가 들었는데요. 네. 지난 6.4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한 후보자가 15%에서 진짜로 아깝게 0.07%가 부족해서 절반만 보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0.7도 아니고 0.07. 0.07. 전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눈물 나네요.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 후보자분께서는 아마 땅을 치셨겠네요. 그러니까요. 몇 표만 더 받았습니다. 예. 네. 근데 이 문제는 네.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한 모든 후보자에게 다 선거 비용을 보전해 준다면, 예. 그럼 정치 뭐 당선될 목적도 아닌 뭐 그냥 너무 많은 후보자가 난립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예. 이렇게 어떤 득표율을 기준으로 그 보전 비용의 그 어떤 비율을 정한다면은 네네. 이게 기존의 그 메이저 정치인들 그 잘 하고 있는 주류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고 네. 정치를 새로 시작하는 그 새로 들어오는 정치인들한테 불리한 약간은 좀 그 진입 장벽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점에 대해서. 네, 좀 제도적으로 좀 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거는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국민의 대표로 공직에 임하겠다는 진지한 의사가 없이 네. 선거에 나와서 단순히 본인의 이름만 알리는 음. 그런 선거를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궁금한 게 선거 비용의 지출 내역 전액을 다 보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후보자다 하면 이것도 선거 비용이고 이것도 선거 비용이니까 다 보전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제가 알아보니까 선거 비용 중에서 보전이 되는 항목들이 따로 있어요. 이것까지는 인정이 된다. 그렇죠. 예, 그게 보면 이제 뭐 현수막, 명함, 사이즈 이런 것까지 물품들을 제작하는 어떤 통상 거래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 있어야만 보전을 해주는 걸로 항목들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재밌는 시간 한번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이런 거는 보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저희가 퀴즈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 제가 내드릴게요. 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지난 6.4 지방선거 6월 그때 굉장히 더웠잖아요.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출마자가 수행원들 3명을 데리고 이제 선거운동을 하다가 점심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냉면을 이제 사 드신 거예요. 한 그릇당 7,000원씩 하는 냉면을 먹었는데, 자, 이 비용, 식사 비용 보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엄연히 후보자가 돈을 낸 거란 말이죠. 예. 이거는 식사를 대접받은 위법 상황일 수 있어요. 아. 이게 밥을 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선거철에 보면 예. 후보자들이랑 함부로 밥 먹지 말라고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과태료도 엄청 물고 벌 받게 된다고 그거 선거철에 계속 광고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 이러시면 안 됐었던 거죠. 저도 그런 얘기 좀 들어본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맞죠. 예. 이 질문을, 이 퀴즈를 네.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함정이 있었습니다. 허미란 리포터께서는 그 함정에 빠지신 건데 뭔가요? 식사 대접을 한 대상이 네. 유권자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죠. 아. 이 질문에는 수행원에게 식사를 대접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수행원은 후보를 도와서 같이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분들에게 그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어떤 그 일정 금액 미만으로는 합법적인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정답입니까? 네. 박수호 네. 평론가님께서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음. 후보자와 같이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네.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보다 과한 식사 비용은 보존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 기부 행위가 되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보다 과한 금액이 뭡니까? 얼마입니까? 아까 7,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12,000원이 된다. 그러니까 아. 그 기준이 10,000원 이하거든요. 10,000원이군요. 예, 그렇게 되면 네. 과한 비용이 되는 거죠. 아, 9,900원까지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10,000원 이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은요, 보통 이제 선거사무소 이런 데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다들. 가시면 뭐 차 같은 거 마실 수 있게 커피나 차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과류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 마련은 해놔야 될 텐데 이거를 구입한 비용 보전이 될까요? 보존됩니다. 아니, 될 것 같습니다. 혼자만 결론을 내리는데. 왜냐면 제가 네. 확실히 배운 게 10,000원 이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아무리 비싼 차도 10,000원 이상이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 무슨 그 과자나 과일 같은 거 조금 있을 텐데 예. 10,000원 안 넘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보존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이것도 약간 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함정 있어요? 그냥 뭐 저 합법적인 비용이라고 또 10,000원 미만이라고 해서 모든 게 인정되는 거 아닐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다과는 대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는 아.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걸 꼭 국가가 나서서 보전을 해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기준이네요. 밥은 꼭 먹어야 되지만 차는 안 마셔도 되거든요. 이것도 정답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사무소나 선거 연락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네. 자가비는 선거 비용은 맞지만 보전 대상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허미란 리포터 이제 차 함부로 가서 막 드시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고민하면서 가격이랑 잘 생각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이제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사셔야 되니까 그런 네. 말씀드린 거고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과류는 보전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왠지 이건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해 떠 있는 동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막 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식. 그러니까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면 야식 같은 거 반드시 먹어야 일을 하니까 뭐 치킨 같은 건 굉장히 간단한 야식이니까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야식 비용 어떻게 보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야식이라고 해도 그 10,000원이라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만 안 벗어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반마리 이런 거 되는. 그렇죠. 한 3-4명이서 치킨 한 마리 정도 시키면 예. 괜찮으니까 그거를 나누면 10,000원은 안 넘을 것 같으니까 이건 될 것 같은데 안 되나요? 제 생각에는 그 법은 냉정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은 항상 인간에게 꼭 필요한 하루 세끼 식사 네. 이외의 것은 제공하지 않는 거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밤중에 먹는 치맥 이거 그러니까요. 꼭 필수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공감 어떻습니까? 많이 합니다. 격하게. 선거 사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꼭 예. 또 계시는 분들이 음. 선거 사무원 분들만은 아니거든요. 네. 일반 유권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장소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이런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 기부행위, 위법행위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마치 때문에 대접하는 것처럼. 네, 맞죠. 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야식 조심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요, 마지막이니까 좀 못 맞추신 분들 꼭 좀 맞춰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자, 요즘 선거운동 과거와는 다르게 대규모 이제 뭐 거리 유세 이런 거 지나갔잖아요. 이제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정말 현명한, 뭐 좀 현명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운동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SNS 활용도도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선거만 봐도 어떤 두 자녀가 SNS를 잘 활용해서 아주 희비가 엇갈리는 굉장히 사건이 있었죠? 네.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지켜봤는데요. 네.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그렇죠. 예, 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요, 사실 그럼요. 국제적인 흐름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앱 같은 걸 만들어서 활용을 하게 되니까 이런 거에 들어가는 제작 관리 또는 업데이트하는 이런 비용들이 보전이 될지 안 될지 좀 맞춰보십시오. 어렵습니다. 이게 네. 점점 난이도가 높아가는 문제였네요. 이게 네. 계속해서 정답을 비껴가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사라졌는데 또 거기다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좀 혼란스러워요. 네네. 이게 돈을 많이 들이는 추가 비용이 드는 거니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열심히 한 거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힌트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러게요. 어렵습니까, 힌트 좀 문제가. 주십시오. 네, 힌트보다는 네. 그냥 바로 정답을 오,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파격적이네요. 네. 이 비용은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네. 왜요? 선거운동에 쓰이는 거니까 당연히 될 것 같지만 네네. 선거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소유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렇군요. 자산적인 가치가 나는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까다롭게 보전 항목을 정해놓고 또 그만큼 선거 보전 절차가 아주 투명하고 그런 절차도 까다롭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직접 나가서 들어봤습니다. 올해는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 두 개의 큰 선거가 치러져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는데요. 그럼 유권자들은 선거비용 보전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나오였으면 안 됐으면 자기들 비용으로서 부담해야지 왜 그걸 세금으로서 보전해 주느냐 이거지. 그건 좀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 없는 사람도 있다는데 출마해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은 돼요.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는 다양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공적인 역할을 하는 정치인으로서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그 역할을 하는데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좀 공평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용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선거비용 보전제도에 대해 바라는 점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새롭게 개혁되는 정치가 있다면은 그렇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당선된 사람이 그만두고 또 다른 이주부 해가지고 당선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임기 못 채우고 그만두는 사람은 그 국고로 해줘야 돼요. 그 선거비용. 아무래도 세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좀 줄이면 좋지. 너무나 많이 세금이 나가서 들었어요. 살기가 얼마나 바빴던지. 야, 여기 들어보니까요. 의견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공통적인 건 아무래도 이 국민의 혈세가 사용이 되다 보니까 좀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저분들의 말씀이 100% 이해가 갑니다. 예. 이해는 가는데 네네. 이 생각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못하면서 예. 자기들이 정치인 되려고 출마해서 쓴 돈을 왜 국가가 부담하느냐라는 예. 그 심정은 이해가지만 그럴수록에 더 그 돈 없는 사람들의 대표 또는 뭐 각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네. 공평하게 똑같은 선거 비용으로 출마해서 겨룰 수 있어야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란 씨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네. 심도 있는 시민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네. 배워가는 입장에서 네. 같은 관점에서 이런 저런 그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저한테도 공부가 되고 다른 분들한테도 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네, 뭐 느끼신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땠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좀 정확하게 그 보전 제도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그러게요. 것 같아서 예, 예. 좀 깜짝 놀랐고요. 또 이제 저는 이제 선관위 직원으로서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좀 있다. 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많이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잘 좀 짚어주십시오. 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선거 비용을 총액을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6.4 지방선거 이 총액을 봤더니 무려 보전 금액이 2,931억, 그러니까 3천억 원에 이르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데 3천억, 감이 오세요? 어떤 돈인지? 3천만 원도 감이 잘 안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3천억은 규모를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3천억이요. 저희 제작진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냉면 말고 짜장면이 요즘 한 그릇에 한 5천 원 정도 하잖아요. 이 3천억을 5천 원으로 나눠봤네요. 그랬더니 5,862만 그릇.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서는 수니까 한 분들이 다 드시고도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왜죠?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예, 예. 인구 중에 제 추정으로는 15%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네. 곱빼기를 드실 거예요. 곱빼기요. 네. 제 얘기하시는 거죠? 곱빼기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드네요, 돈이. 억 단위 넘어가면 저도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저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나눠봤더니 1,000만 원짜리 승용차, 뭐 그렇게 고급차 아니죠. 소형차죠. 예, 그렇죠. 그 차를 29,000대를 살 수 있는 금액이 예.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예. 그러네요. 사실 이게 단위라는 게 그 액수로 들었을 땐 모르는데 이렇게 네. 몇 그릇, 몇 대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치러진 이 선거에서 선거 비용의 보전금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 금액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제5회 지방선거의 보전액이 가장 많았는데요. 네. 지난 6.4 지방선거랑 확인을 해보면 예. 비교 결과 약 460억 원이 많아서 3,394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전 정말 읽기에도 벅찬 네. 액수인데요. 이게 얼만큼이냐 좀 환산을 해보니까 네. 태백이나 괴산처럼 웬만한 지자체에 한 해 국비 지원이랑 맞먹고요. 와우. 한 해 서울시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2,900억 원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라는 걸 좀 들으니까 좀 느낌이 오시죠? 워낙 많은 개수니까. 굉장하네요. 선거에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죠. 예. 지금 이 액수들에서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는데 네. 하나는 그 지난 제5회 때 선거에서는 네. 지금은 없어진 교육위원 선거라는 게 있어가지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네네. 또 하나 일반적으로 보기에 재미있는 점은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대선이 훨씬 돈이 많이 들 것이다 음. 라고 보는데 실제로 전체에 들어가는 금액을 보게 되면 네. 지방선거가 훨씬 많다 아. 하는 거죠. 대선이야 물론 이제 한두 명, 몇 명의 후보들만 나오는 거고 예, 예. 지선은 1인당 액수는 지극히 적지만 그렇죠. 전국에 워낙에 후보자가 많아서 예.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참여하는 수가 많아질수록 선거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그렇다고 거군요. 봐야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무서운 건 유권자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금액이 다 드린 게 아니잖아요. 다 못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그렇죠? 예, 못 네.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네. 받는 분들께서도 예. 모두 다 받는 그 보전 금액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반을 예. 받으시는 분도 있고 예. 하니까. 앞서 문제를 푸신 것처럼 예. 보전 항목과 가격이 따로 정해져 있고 네. 또 청구액에 대해서는 서류 하나하나 대조하고 현장 실사까지 나가서 맞지 않는 금액들은 칼같이 깎습니다. 칼같이 예. 무섭습니다. 그 대부분 보전 대상이 아닌 항목을 네. 청구를 하시거나 예, 예.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썼다고 하는 경우 그리고 책정된 통상거래 가격보다 좀 많이 청구된 경우가 대표적인 감액 대상입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다들 차근차근 설명들을 해주셔서 시간이 좀 지날수록 대충대충 알아듣는 단어들이 좀 나오는데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통상거래 가격 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게요. 그거는 뭔가요? 네, 좀 정확하게. 보통 어떤 물건은 이 정도 가격이다라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 위원회에서 측정한 가격 기준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통상 가격을 넘어서 과하게 청구된 경우 그 넘는 금액만큼만 제하고 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취재차 갔을 때 들은 거로는 직원분들이 되려 쓰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는 경우보다 또 적게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저 같으면은 좀 더 많이 부풀려가지고 돌려받으면 돈이 위험해요. 플러스가 될 수 네. 있다고 생각을 하는 나쁜 네.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려 네. 깎는 경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오히려
가장 하는 중요한 거죠? 부분은 저거겠죠. 그러니까 그 선거에 필요한 비용, 법적 비용이 예. 총액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한정 돈을 많이 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어떤 후보자가 그 법정 제한 비용을 넘겨서 돈을 썼다. 예. 일단 숨겨야죠. 아. 자꾸 깎아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경우를 그렇군요.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처벌 네. 대상이 되거든요. 예.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해서 네. 지급하면 음. 아주 좀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숨기고자 하는 거예요. 음. 실제로 지난 한 선거에서 이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게 된 후보자가 있었는데요. 네네. 이 후보자분께서 선거 운동에 사용한 장비의 계약서를 위조해가지고 축소 신고한 경우도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유권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또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저도 궁금해요. 이건 불법 선거로 그러니까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죠. 벌금형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런 기사들이 선거가 끝나면 꼭 나오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선거 보전 비용 받은 거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뱉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 경우에는 보전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예. 먼저 후보자에게 일정 기일까지 자진 납부를 요청을 하고요. 예. 그 기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선거를 해서 유권자분들이 뽑아줬는데 그 당선이 무효가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부터가 굉장히 저희한테 큰 아픔과 화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그런데 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세금이 더 드는 거에 저희 부모님들부터 어른들이 더 화를 내시잖아요. 아니 그것도 화가 나는데 받은 선거 비용을 그냥 이렇게 위탁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더 전 강하게 뺏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체계적인 대책 뭐 이런 건 없을까요? 그래서 후보자 등이 선거법 등을 위반해서 기소가 되거나 예. 아까 말씀드린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했을 때는 그 해당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을 유예를 하고요. 네네. 이후에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은 보전을 제한하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후보자가 전액 보전을 받았는데 네. 선거 이후에 이분이 위법 행위가 밝혀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선거비용 반환 청구를 했는데 이분께서 이제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네. 계속 납부를 안 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그 후 지방선거에 또다시 후보자로 출마를 어이쿠. 하시게 된 거예요. 예. 근데 또 희한하게도 이분이 또 일정 득표율 이상을 받으셔가지고 하필이면 네. 10% 이상을 받으셨군요. 보전 대상이 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그 지방선거 비용은 6사 지방선거 비용은 보전을 해주지 않고 예. 바로 압류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네. 선관위는 사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선관위가 선거 업무를 감시 감독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기관이에요. 예. 근데 핵심은 선관위가 그런 돈을 강제로 징수하지 못하는 것은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게 국민 법 감정에 맞춰가지고 강제 징수하기를 원하신다면 예. 선관위에게 빨리 법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힘은 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잘못된 경우에 강제로 환수할 권리가 선관위에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선거에 관련된 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자, 이게 돈 문제 아무래도 많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예민하고요. 아직도 대다수 국민분들은 이것만 쓴 거 맞냐 이런 의심도 하시거든요. 더 쓴 거 아니냐, 숨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분명히 더 쓴 사람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또 아니면 덜 쓰고도 더 썼다고 신고한 사람도 있을 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선관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걸러내긴 했지만 예. 그런 시도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선관위 또는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더 관심을 기울여서 그런 그 숨겨진 것들을 최대한 투명하게 밝혀내야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선관위의 분발을 촉구하는 거죠. 좀 더 많이 잡아주십시오. 그렇군요. 네, 그런 방안들을 예. 지속적으로 찾아내도록 노력을 예. 하고 있고 또 네. 앞으로 할 텐데요. 네네. 사실 신고된 비용만으로 선거를 치렀냐는 질문은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의 양심과 우리 위원회의 업무 능력을 함께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한 가지 확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비용이 선거에 사용되지 않도록 네.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또 감시 단속도 철저히 하겠다라는 점입니다. 예. 앞으로 정말 꼼꼼하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선거 비용 보전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왜
막연히 이 정치인의 선거 비용까지 보전해줘야 되냐. 우리 세금을 들여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었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결국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약간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죠? 예. 유권자분들이 오해를 하신다면은 예. 그 유권자의 책임은 아니죠. 왜 그분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는가? 네. 라는 점에 대해서 홍보 부족을 좀 반성했습니다. 미리 좀 많이 알려주셔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어깨 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예. 빌어서도 네. 좀 많이 알려드리는 자리가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많이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되고 있는 중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기대해 보고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요. 바로 찾아가는 직격 인터뷰 시간인데요. 우리 허민한 리포터가 직접 다녀왔죠? 네, 제가 좀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찾아가는 직격 인터뷰의 주인공은요. 지난 2번의 선거 기간에서 현장에서 발빠르게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이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분들이신데요. 어떤 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NEC-TV 찾아가는 직격 인터뷰 리포터 허미란입니다. 직격 인터뷰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지난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현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신 선거 비용의 달인분들이 이곳에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거든요. 과연 어떤 분들이실지 직접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비용의 달인들을 만나 뵙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일과 사무실입니다. 제가 찾아간 날이 추석 연휴 바로 전날이었는데요. 다른 사무실에선 조금 일찍 업무를 정리하고 귀향길에 올랐을 시간. 이곳 지도과 직원들은 지난 재보궐선거 선거비용 보전 마감 기한을 앞두고 여전히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저희 지도과는 법령 해석 그리고 조사 단속 두 가지를 크게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법령 해석은 이제 저희 선거법에 대해서 국민이나 후보자들의 어떤 문의가 있으면 이 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알려주는 업무, 사전 예방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조사 단속은 이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이제 사실로 벌어졌고 법에 어디에 위반되는지 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고된 작업. 선거가 끝난 뒤에도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하는 지도과 직원들. 그만큼 현장에서 겪게 되는 남다른 애환들도 많았는데요. 우리가 직접 업체 나가서 실제 이 물품이 제작이 된 건지, 어떻게 경유를 통해서 후보자한테 납품이 된 건지, 그리고 납품 단가가 여기 있는 단가랑 맞는 건지, 그래서 그걸 한번 쭉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걸치는 거죠. 올해 상반기 2개의 큰 선거를 치르기 위해 그 누구보다 바쁘게 보낸 지도과 직원들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 세금 가지고서 선거를 치른 것만큼 후보자들이 국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자세,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서 좀 충실한 어떤 그 회계 보고에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번 선거 때 많은 후보자들이 이제 수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새로운 제도도 도입을 하고 또 조사를 하고 해서 많이 귀찮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일부 후보자분들은 이제 선거운동에 방해가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게 다 이제 국민의 세금도 절약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거치는 절차니까 너무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잘 협조를 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선거 비용이 단 한 푼의 낭비도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선관위 지도과 직원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뵀는데요. 직원 모든 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고 세세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우려하셨던 마음들이 모두 사라졌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직격 인터뷰에서 만든 코너 속의 코너. 선관위 직원으로서의 애환이 담긴 선관위 인간극장, 줄여서 선인장인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지도학과 전정환 주임입니다. 예. 후보자님 기탁금을 내셨는데 혹시 그 금액이 선거 비용 보전이 되는 금액인지 알고 싶으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지도가 전자만입니다. 예, 그거 같은 경우는 법규 40조 이하의 예, 감사합니다. 지도가 전자만입니다. 팀장님, 저 지금 밖에서 후보자가 선거 고민들한테 밥을 사주고 있다고 해서요. 곧바로 지금 밖에 나가서 조사 좀 하고 곧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냥 후보자 가족끼리 밥 먹고 있었던 건데 이런 데는 상황이 아니고 당연히 걸음 찼네요. 후보자한테 난 납품을 했는데 예, 지돌가 전재만 주임입니다. 아들, 밥은 먹었어? 오늘도 늦니? 사람들이 법 같은 건 좀 잘 지키고 살면 좋은데. 네, 이렇게 잘 만나봤습니다. 허민아 리포터 정말 수고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분들 연기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업무 네. 능력뿐만 아니라 네. 또 다른 능력을 발견하신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하고 막 예. 쑥스러워하셨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이제 이야기를 담다 보니까 네. 경험이 좀 쌓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면 연기까지 충분히 해내시는 발굴 연기력을 또 보여주셨어요. 이야, 보석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고생하시네요. 저런 장면은 선관위에서 고의적으로 좀 숨기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렇게 고생한 조직에 누가 들어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건 이제 취직하는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렇죠. 국민들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저희가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도 좀 있습니다. 네, 많이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이해하셨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저희가 계속해서 풀어드릴 거잖아요. 저희가 기대를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TV 선거 토크쇼 우리는 대한민국 선수다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좀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정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말씀 다음 주에도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감사했습니다. 네,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